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윤혜림 대표, 이재규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를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재규 대표님이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이엔셀 탑픽주가 오늘 10% 넘게 현재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무려 25%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30%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어쩐지 우리 이재규 대표님이 아까 전에 정수기 앞에서 물을 드시는데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엔셀 오늘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전 또 이엔셀이 워낙에 또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우리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엔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수익을 좀 실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볼까요? 일단 이엔셀 같은 경우는 오늘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직전 고점을 넘어서자마자 매물이 네.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첨생법에 대해서도 잠깐 다뤄볼 가능성이 높은데 첨생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변동성이 좀 더 탄력적으로 나왔고, 최근 또 우리나라에서 신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당시에도 이제 신규 상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엔셀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예수 물량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진 않지만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좀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판단하기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는 수익이 나고 있다면 이엔셀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후속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반도체 섹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섹터는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또 한 번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반도체 주가의 향방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가요? 일단 반도체는 올해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등락폭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볼 때 우리가 엔비디아를 따져보니까 지금 짧게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다시 보자면 미국 시장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하던 종목들이 계속 여기서 더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지금 제약바이오 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 흐름을 크게 지금 따라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같이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결국에는 반도체의 대형주인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결국 이 코스피 지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630포인트 이제 선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다가 이제 상승을 한다면 다시 한번 좀 퀀텀업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하지 못하고 또 이제 2월 마지막 주나 이제 3월에 조금 빠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반도체 대형주들도 당연히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 그리고 코스피 지수단에서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럼 빠졌을 때 반도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좋지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5만 원 사실 중반 이하로 다시 빠져준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큐브 프로4 들어간다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 페타시스도 항상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증설도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241선 이하 이제 4만 원 이하로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반도체는 우리가 다시 기회를 잡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은 기간 조정으로 약간의 지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주들이 또 다시금 반등세에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구간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금 40만 원 선을 탈환했고요. 이 밖에 유일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같은 로봇주들이 지금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신기한 게 그동안은 한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면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쉬고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오늘은 다시 일제히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무슨 로봇에 이벤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로봇주들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나도 로봇 관련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살짝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양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고점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윗꼬리를 좀 짧게 여러 차례 만들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순진한 생각으로 최근에 뭐 기관 매수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생각으로, 판단으로 뭐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달릴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일단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꺾였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말로야 저기서 더 올라갈 겁니다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매수했을 때 조정을 받는다면 버텨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한번 강세를 보였고요. 또 2차 전지도 한번 강세를 보였거든요. 엊그제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못 올라왔었던 종목들,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화학 관련주나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물론 시세 연속성이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했을 때 보유를 하기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을 하는 종목군들이 아닐까. 저도 달리는 말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지금은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로봇 관련주들은 우리가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이슈가 있는 섹터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동차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과 GLB 글로벌 공장을 공유하는 공급망 동맹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자동차 섹터가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현대와 GM의 비중이 높은 그런 부품사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런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지금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이 지금 이런 동맹을 체결한 거잖아요. 네.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윗꼬리를 다 달았어요. 현대차는 1% 상승세에 그치고 있고요. 기아는 지금 약보합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품사들은 그나마 상승 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못 가는 이유가 참 궁금하고요. 추세 전환을 자동차 섹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해봐도 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가장 우려를 했었던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이번에 GM과 공급망 동맹을 통해 가지고 뭐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따져보니까 GM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이 10군데가 넘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데, 제가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판매가 많이 돼야지만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월마트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만약에 소비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조선주와 자동차 관련주가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조선주만 강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동차는 결국에는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메리트가 반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어제 같은 경우도 한알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의 자금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살짝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그에 따른 뭐 GM과 동맹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L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뭐 화신 같은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나 현대와 기아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을 때도 같이 못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품주들 중에서 선별적인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의 메리트는 있다. 하지만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선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자료에서 정리를 해드렸던 대로 현대와 GM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SL과 HL만도, 현대모비스, S&T 모티브까지 이 네 가지 기업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강주들도 이슈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 초반 철강주들로도 강한 시세가 유입됐습니다. 현재는 포스코 스틸리온만이 한 2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철강주도 자동차만큼이나 정말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끝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워낙에 또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거든요. 특징주도 좀 긍정적인 기업도 하나 꼽아주실게요. 일단 철강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뭐 바닥을 딛고 일어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철강주들이 사실 지금 조금 올라왔었던 게 이제 1월 달에 이제 조선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LNG 관련주들도 상승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강간까지 옮겨가면서 이제 1월에 조금 상승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조선주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조선주가 상승했던 큰 이유가 뭐 LNG와 MRO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LNG 쪽에 대한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LNG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천연가스 수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내륙에서 캐는 이 가스는 이제 육상 파이프를 통해서 LNG 터미널로 이제 이송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LNG를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하면 이제 천연가스를 해안으로 보내려고 하면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시출을 할 때 유정관, 이런 가스를 이송을 할 때 송유관으로 탄소 강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LNG를 결국 액화할 때는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철강주들 중에서 본다면 스테인리스가 사용되는 이제 부분들이 세아제강 지주, 그리고 뭐 세아제강 요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뭐 휴스틸과 넥스틸 같은 부분은 이제 LNG에 대한 포지션이 극히 드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철강주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이제 LNG 강강 관련주를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중에서는 우리가 뭐 세아제강 지주, 세아제강을 보면서 이제 휴스틸이랑 넥스틸 같은 부분은 아까 이제 이 스테인리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분량이 적기도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좀 이 부분이 아쉽게 끝나면서 여기서 좀 등락이 좀 심했었던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 부분 중에서는 우리가 뭐 세아제강 지주 위주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세아제강지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뭐 자동차와 철강과 더불어서 2차 전지주들도 요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뭐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 논리로 2차 전지에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참 많던데, 2차 전지 반짝 상승에 그칠까요?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일까요? 2차 전지를 지금 따라가면 또 이제 리스크가 따를 수 있어서, 또 차 전지예요? 네, 만약에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을 해서 이제 뭐 다 같이 상승을 했다 이러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상승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한 흐름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2차 전지가 뭐 모든 그룹주들이 이제 다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4차전지를 본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조금 하반기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지금 전고체 관련주들은 조금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이 지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뭐 유리기판이 우리가 크게 상승을 했었던 것처럼 2차전지 내에서도 이제 전고체는 뭐 꿈의 배터리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고체 전지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올해 뭐 앞으로 향후의 키워드인 이 드론과 로봇에서 탑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다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요즘 이제 추세가 좋은 전고체 관련주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한 하반기 이후부터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주인공 이엔셀이 오늘도 첨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세포 치료제 개발의 속도가 더 빨라질 예정인데요. 대표님 질문 드릴게요. 네. 그동안 첨생법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재료 소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매수 대응 유효한지 이엔셀 아까 전에 뭐 일단은 수익을 실현해보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 제약바이오가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첨생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계속해서 작년부터도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 우리가 특히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좋은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 첨생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더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엔셀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이제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엔셀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쪽과 그리고 뭐 CDMO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 줄기세포라든지 요 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CDMO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바이오테크 그리고 비만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모든 분야가 올라가긴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섹터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철강주들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들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뭐 결국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조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에 대한 선택보다는 종목에 대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올해에는 저는 제약바이오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중에서 이제 종목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앞으로 좀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첨생법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중에 2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화장품과 미용기기 2월에도 좋은 수출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휴젤이 장중에 6% 넘게 오르면서 미용기기 쪽도 지금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어제 또 한한령 해제에 또 화장품주들이 한번 날아올랐었잖아요. 오늘도 미용기기가 강한데 미용기기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기업이 대장주로 떠오를까요? 휴젤일까요? 파마리서치일까요? 일단 둘 다 좋은데 뭐 우리가 이 둘 중 하나에서 대장을 고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파마리서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파마리서치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어떤 리포트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팔란티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 이유가 어쨌든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뛰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분기 성장을 했고 지금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이 되게 좀 이제 독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파마리서치에 이렇게 뭐 성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 리쥬란과 PN 성분이 이제 스킨 부스터의 대표적인 주자이기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과를 가는데 어쩐지 물광이. 네, 파마 리서치에 네,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여성분들이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특히 이제 이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연 이제 미용기계에서는 파마 리서치가 대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이 이제 확장이 이제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상승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제 올해부터 뭐 더욱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소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사실 뭐 피부 미용이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음봉이 오면 당연히 매수를 하면 좋지만 만약에 음봉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음봉이나 조정에 다시 조금 샀다가 뭐 양봉이 나올 때 다시 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 리서치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탑픽주 알아보기에 짧게 방산주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규 대표님, 네. 오늘 현대 로템이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네. 방산주 지금 구간 어떻게 보실까요? 아, 너무 부럽죠. 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방산주는 주가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올해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수주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접근할 가격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이 30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일회성 영업이익을 제외하고도 8천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3조가 넘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땐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살짝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기다리셨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2차 전지의 전고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최근에 강했던 유리기판 이제 조선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방산도 좀 부담이고 이제 로봇은 아직 안 꼈겠지만 이쪽이 좀 부담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에 조금 더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의미해 보이고 오늘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81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 쪽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대표님, 네. 이엔셀의 후속주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도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준비를 오, 해봤습니다. 지금 네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올라가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저점대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전고체 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구체 같은 경우도 이제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기업도 있는데 저는 오늘 전해액 쪽과 관련되어 있는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도체 소재와 OLED 소재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전해액 쪽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전해액 쪽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양극재라든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024년도에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전해액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메리트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덕산테코피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1,000원 잡아드리고요. 뭐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2차 전지 쪽을 준비해 오셨네요. 일단 2차 전지의 선순환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윤혜림 대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이재규 대표는 덕산 테코피아 목표가 4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 생쇼와 함께 또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더 알찬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일경제TV와 남은 오후장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